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ERC에 대해서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ERC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루틴하게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 3가지일 겁니다.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이제 ERC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벌써 지난 일 아니냐, 코로나도 끝났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지원책 이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자주 나오죠. 오히려 우리 회사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줄지 않고 늘었다. 그러니 ERC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우리는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겠죠.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는 이센셜 비즈니스, 필수 업종이다. 그래서 아마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ERC 배경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PPP를 우리가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는 분이 없죠.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렇죠? 페이롤 이런 급여 같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줄게. 그러니 론의 형태로 돈을 받아서 그걸 해당 비용, 그렇죠? 급여 같은데 지급을 하게 되면 퀄리파잉 익스펜스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탕감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론의 형태를 띤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겠죠. 그리고 ERC도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ERC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못 들어본 거죠. Employee Retention Credit. 이것도요. 결국은 배경은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위기에서도 이 고용주가 경제를 계속해서 살리는데 기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고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랬을 때 정부는요. 이걸 텍스 크레디트 형태로 혜택을 주겠다. 현금 보조의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결국 PPP는요. 론의 형태를 띤 정부 보조금이라면 ERC는 텍스 크레딧의 형태를 띤 정부 보조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면에서 비슷한 건데 왜 PPP는 많이 하는데 ERC는 여전히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으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겠죠. 같은 성격의 정부 혜택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PPP는요. 작년에 이미 끝났죠. 그러나 ERC는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에서는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거죠. 또 하나 가끔 나오는 질문인데요. PPP를 받았으면 ERC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2020년 초에 이 PPP와 ERC가 나왔을 때에는 둘 다 못한다 였었는데 그게 2020년 이후에요. 후반부에 법이 바뀌면서 PPP를 받은 기업도 ERC 받을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ERC의 내용은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종업원 1인당 최대 26,000불까지를 고용주가 가져가는 혜택이죠. 10명만 되면 최대 26만 불인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스타트업 기업 2020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기타 혜택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오늘 논의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인데요. 바로 끝난 거 아니냐?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2020년도, 2021년도에 해당되는 기업, 비즈니스 오너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요. 지금 20년, 21년 지났지만 이게 결국은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 신고라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수정 신고는 20년, 21년에 대해서도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끝난 것 아니다. 여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자, 그러면 FAQ 두 번째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는 매출액이 줄지 않았고 더 잘 됐다. 그래서 ERC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오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매출액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ERC를 누릴 수 있는 회사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A or B예요. A와 B가 둘 다 충족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A or B입니다. A는요. 매출액 테스트요.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2019년 대비 50% 이하 그리고 2021년에는 역시 19년 대비 80% 이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 매출액 테스트고요. 만약에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 내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 하더라도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정부 오더, government shutdown order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 나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았다면 저 full or partial suspension. suspension이라는 거는 중단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노미널한 아주 그냥 상징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매출액 테스트와는 무관하게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overnment shutdown order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게 얼마나 있었겠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연방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주정부, city, county
계속해서 여러 지방 지역 정부들의 셧다운 오더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요,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던 지방 그 익세큐티브 오더에 대해서만 살펴봤어요. 이거만 다 보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페이지가 계속 이어질 만큼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키이다. 자, 그러면 이제 ERC의 자격 요건을 내가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설명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매출액 기준을 통과하면요, 그걸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쉬우니까요. 이건 굉장히 정량적인 퀀티테이티브한 그런 평가인 거잖아요. 만약에 내 매출액 기준이 ERC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필요 없죠. 쉽고 숫자로 보여지니 정량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매출액 기준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정부 오더를 가지고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오더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매출액과는 무관하게 나는 자격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 오더가 뭐냐라고 봤을 때 Government Shutdown Order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을 통해 full or partial suspension이 있었느냐예요. full은 쉽겠죠. 뭐 당연히 사업장은 다 문 닫고 하는 거니까 증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partial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은 physical space, 스페이스가 영향을 받았다. 공간적인 제약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중단을 하거나 또는 modification of operation,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내가 계속해서 normal course of business에서 나오던 비즈니스 형태가 아닌 이 operation의 변경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다분히 정량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정성적인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테스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act and circumstance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사례로 몇 가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요, 일시적인 영업 시간의 단축 또는 변경이죠. limit your hours of operation 해당이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지 temporary shutdown of operation이 되는지, 그리고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지 전체 종업원 또는 일부의 종업원에 대해서라도, 그 다음에 기타 종업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제약이 생겼다고 한다면 커퓨에 적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근무 시간에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또 위생 점검을 위해서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닫아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된다면 periodic cleaning or disinfecting 과정이 필요하다거나 많이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정부의 오더로 인해 영업망 또는 공급망이 깨져서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영업에 악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겠죠. 나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가 정부 오더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나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인다이렉트한 그런 상황까지도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사업장이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조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룰이고 나의 팩트에 적용하는 게 결국은 실력 있는 또는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들의 능력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뭔지 좀 퀄리테이티브하다 보니 애매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IRS는요, Safe Harbor 룰이라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야,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Facts and Circumstance로 따지기 어려운데, 그러면 요것만 충족하면 너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충족되는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Safe Harbor 룰인데요. 그 중에는요, 첫 번째로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Government Shutdown Order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걸 10% 매출액 기준이라는 Safe Harbor 룰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영향을 받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 디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 브랜치가 있을 텐데 또는 그 부서가 있을 텐데 그 부서의 비중이 2019년도에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2020년도, 2021년도에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어야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 부서, 영향을 받은 나의 어떤 오퍼레이션 디파트먼트 또는 그 분야의 비중이 19년도 기준에서 10% 이상이었냐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분야가 10%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내가 영향을 받았냐는 건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쉽지 않다면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홍길동 씨가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정부 오더로 인해서 2020년 3, 4분기 때요, 테이블 서비스, 직접 그 고객을 손님들 받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걸 중단했다라고 치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너미널한 수준을 넘게 영향을 미쳤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테이블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상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격을 확보한 거예요. 왜? 당시에 그 비중이 10% 이상인 분야에 있어서 나는 정부의 셧다운 오더로 인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가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본 매출액 증감 또는 감소분이 1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자 다시 말해 20년도에 테이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총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으로는요. 나의 총 매상은요. 올라갔어도 돼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이제 투고만 하는데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간 그런 비즈니스가 잘 되는 상황인데도 나는 정부의 셧다운 오더에 따라 ERC 자격이 되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슷합니다. 10% 직원 근무 시간 기준인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argue 수 있는 그런 부서, 그런 분야가 종업원 어떤 서비스 아워 기준으로 2019년도에 10% 이상을 차지했다면 2019년도에 그 당시에 이 부서의 사업장 근무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 10% 이상이라면 역시 자격이 된다는 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영향분이 10% 이상 사업장 서비스 그 시간을 줄여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은 부서의 그 비중이 19년도 기준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Government Shutdown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Essential Business. 필수 업종이죠. 뭐 학교, 병원, 뭐 식당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Essential Business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ERC에 있어서 Essential Business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Essential Business는요. 말 그대로 Essential한 거잖아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유지하는 데서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는 빠져나간다.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normal course of business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ERC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일리 있습니다만 그건 기대인 것이고 실제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요. 만약에 essential business라 해도요. 이와 같은 정부 셧다운 오더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일 수 있다면 다른 비즈니스하고 똑같아요. 다른 업종과 똑같이 나는 ERC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Essential Business, EB라고 했을 때 여기에 평가 기준,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요. Essential Business의 정의는요. 내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각 주, 각 locality, city, county에서 내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Essential Business가요. 해당 정부에서 생각하는 또는 규정하는 이 Essential Business와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레 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Essential Business, 이건 하나의 사례일 텐데 많이 접하는 그런 상황인데 Essential Business라고 치죠. 예를 들어 내가 거래하는 사업의 파트너는요. Non-Essential Business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나의 파트너, Non-Essential Business인 내 파트너가 정부의 오더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겪는 제약으로 인해 내 비즈니스, 내 Essential Business에 제약이 생기면 내 비즈니스, Essential Business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Government 오더로 인해 제약을 받은 거니까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뒤이어 이 IRS의 자주 묻는 질문에 다뤄지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업체들 중에는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다양해서 어떤 거는 essential business, 어떤 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에 non-essential business의 어떤 suspension, 정부 오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회사가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30번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IRS는요. 지금까지 IRS뿐만 아니죠. 정부가 이러한 법을 만들고 나서요. IRS는 계속해서 이에 해당되는 시행령, 해석, 가이드라인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 웹사이트에 나오는 이 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해 임플로이어의 자격, 그렇죠? 그리고 fully partially suspend 된 게 언제냐? Government 오더로 인해 자격을 확보하는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다루었고요. 30번이요. 뭐였었냐면 내가 essential business를 하고 또 non-essential business를 할 경우에 어떻게 자격을 확보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 30번의 경우는요. 읽어보죠. Government order가 non-essential business는 중단을 할 것이고 그러나 essential business는 계속 하세요라고 했는데 나의 essential business가 어떤 경우에서 full partial suspension으로 될 수 있는지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요. 메인테인 하기를 essential하고 non-essential한 것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리고요. 각각은 당연히 어떤 노미널한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노미널한 수준을 넘어설 때 만약에 government order가 오퍼레이션을 중단하기를 non-essential 포션을 중단하면 이 회사는요. 비록 essential business가 affect 되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IRS에 자주 묻는 질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요. 31번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supply chain, 공급 체인, 영업망에 있어서의 영향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정부의 오더가 나왔는데 나는 essential business인데 나의 서플라이어로 하여금 그들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서스펜드하게 했다면 나는 essential business 오너로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서스펜션 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답은 yes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auto parts manufacturing business라고 하네요. 자동차 부품인데 이게 왜 essential business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는 essential business로 간주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ential business의 정의는요. 각 jurisdiction, 각 정부, 지방정부의 관할,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했죠. 내가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는 그거의 사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서플라이어가 영향을 받아서 왜? government order로 인해. 그래서 그로부터 나 역시도 essential business지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employer A, 나죠. 역시 이 operation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 회사 역시도 eligible employer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ssential business니까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요. 정부 오더로 인한 자격을 충족하면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센셜 비즈니스라 하더라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오더로 인한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원몰 땡인데요.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놓고 ERC를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하자면 내가 자격이 좀 잘 모르겠네라는 그런 판단,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법은요. black or white는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건 다 적용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법이 제공하는 건 아니죠. 법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양보해서 보면 나의 적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두 경우 중에 하나일 텐데 나는 이거를 클레임을 한다 만다인데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으니 가장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입장일 텐데 안 될 수도 있으니 나는 신청하지 않겠다. 라는 게 있겠죠. 그게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그에 반해 나는 어쨌거나 될 수도 있으니 정말 근거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 이것도 맞을까요? 이거 역시 당연히 아닐 겁니다. 결국 여기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준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good faith belief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realistic possibility of being sustained. 그렇죠? 만약 나의 어떤 클레임을 챌린지 받았을 때 good faith로 내가 이게 sustain, 그러니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서 포지션을 잡았다면, 클레임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라면 내가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게 되겠죠. 적어도 괘씸죄 또는 내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에 따라 내가 페널티를 받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크레딧에 대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지, 특히 이제 거버먼트 셧다운 오더 같은 경우는 정성적으로 articulate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 내가 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good faith argument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격을 확보한 것이 끝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얼마나 잘 프로텍트할 수 있을지까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 나는 이미 ERC 클레임 했으니까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고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더 적게 받고 끝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알아봤던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ERC라는 게 결국은 똑같은 거니까 누가 클레임을 하건 내가 직접 하건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건 이런 것들은 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거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26,000불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니까요. 잘 검토해서 진행 여부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 포지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